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MX입니다. 드디어 제가 한국에 돌아오면서 이렇게 제대로 된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주 가까이 외국에서 여행을 하면서 투어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휴양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참 투자 생각이 많이 났는데 어쨌든 이렇게 모니터업이 살 수 있게 되어서 되게 기쁩니다. 제가 2주 동안 휴가를 간 사이에 많은 분들이 외쳐왔던 이러한 상승세는 결국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bear market 트렌드로 진입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크니컬한 텀으로 이러한 현상을 외국에서는 바로 throw오버이라고 합니다. 속임수라고 하는데 보통 2-3일짜리가 많이 생기지 이렇게 큰 throw오버는 자주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차트만 바라본다면은 이러한 트렌드를 벗어나 주었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할 것이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옵션 시장에 대한 배경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저희 경우는 S&P 500에 잡힌 옵션 현황을 저희 멤버십 분들께 업데이트를 드리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된 이유는 24시간 안에 만기가 잡혀있는 Zero to Date Expiration 옵션 물량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옵션의 물량에 의해 상승을 이어나가게 된 주가는 목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물량들입니다. 결국 옵션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실물 자산에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고 그 위에 개미들이 따라붙으면서 실물 자산에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안 판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환경에서 꾸준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상승 랠리가 온다고 믿고 투자하신 분들은 그러한 상승이 그대로 이렇게 다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대응을 할 때는 물을 타실 만큼 더 큰 비중을 타셔야만 제대로 된 대응이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일 텐데요. 제가 매일 분석드렸듯이 이미 돈은 주식시장에서 채권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2년 국채금리는 플래그 패턴을 뚫고 올라가서 이제는 5.1%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요. 10년 국채금리는 이렇게 인버스 헤드 앤 숄더의 형태를 만들면서 4.1%까지도 갈 수 있는 모습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채권만 관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 내에서 흐르고 있는 돈의 양 또한 관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 Reserve Real Time으로 리저브가 줄어들면은 이렇게 S&P 500도 줄어들고 반대로 리저브가 올라가면은 S&P 500도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S&P 500은 Reserve Real Time과 이렇게 꽤나 큰 간격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Reserve Real Time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QT를 하고 있으니 당연히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실제로 시장에서 일어나는 데이터들을 멤버십 분들 상으로 더 광범위하게 공유 및 해석을 드리면서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하루 단위로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공유드리고 있는 데이터는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투자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제 시간에 제공하고자 비싼 돈을 주고 공유드리고 있는 데이터들인데요. 이처럼 매일 장이 끝나고 어떤 요인에 따라서 하락했는지 옵션 현황이라던가 연준의 밸런스 상태 혹은 CPI에 대한 예측치 등 많은 매크로 관련 데이터를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제 매매 내역 혹은 월간 내에서 공유되고 있는 트레이딩 전략의 이메일이나 테슬라가 저렴해졌을 때는 이렇게 저렴해졌다고 인폼을 드립니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죠. 매일 영상을 만드는 건 정말 힘들지만 텔레그램에서 제 분석을 나누는 것은 정말 편리하기 때문에 저 또한 시간이 없는지라 편한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어쨌든 이처럼 저희들과 함께 안전하게 창출하고 싶으시다면은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밸류에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투자하면서 꾸준히 반박에 대한 의견으로 듣고 있는 것이 바로 선반영입니다. 하지만 악재가 선반영이 되려면은 적어도 지수나 특정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 아니면은 최소 적정 주가까지 내려와야 악재가 다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주가가 하락 트렌드를 깨자 이제 상승에 탑승할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또 주식이 하락하니 조심하라고 말씀을 바꾸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미 주가가 이렇게 다 하락하고 난 뒤에 말을 해봤자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이미 주가가 하락하고 난 다음에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승이 페이크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최소한 지수가 저렴한지 아니면 비싼지를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가늠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나스닥의 밸류에이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나스닥의 PE 멀티플은 23.9입니다. 만약 23.9라는 숫자가 저평가다 고평가는 감이 안 온다면은 밸류에이션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까지 투자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스닥의 PE 멀티플 23.9를
기대 수익률로 전환시키면은 이렇게 4.2가 나옵니다. 100을 23.9로 나누면 되는데요. 나스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4.2% 정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금리와 움직임을 함께하는 10-year real yield인 1.5% 정도를 밸류에이션에 넣으면은 인플레이션 부분이 밸류에이션에 들어간 스프레드가 나옵니다. 4.2%에서 이 1.5% 부분을 빼면은 스프레드가 이렇게 2.7%가 나오는 것이고, 이 스프레드를 과거 2002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역사적 흐름과 비교를 해보면은 고평가였는지 저평가였는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20년이란 기간 동안에 인플레이션도 있었고 경기 침체 등의 웬만한 악재들은 전부 다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비교운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스프레드는 이렇게 2.7% 정도로 가리키고 있는데, 이 스프레드가 높으면 높을수록 저평가이고 낮으면은 고평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기대 수익률에서 10-year real yield를 뺐을 때 스프레드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스프레드가 높으려면은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높아야 하는 것이고, 기대 수익률이 높으려면은 나스닥의 PE 멀티플이 높은 게 아니라 낮아야만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폭락했을 때처럼 말입니다. 지금은 기대 수익률이 이렇게 4%밖에 하지 않으니 당연히 스프레드가 적은 것이고요. 그 스프레드가 적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적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2010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2010년 이후로 지금 나스닥은 가장 고평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나스닥만 그럴까요?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의 기대 수익률은 5.95%인 반면 10-year nominal rate는 이렇게 3.9%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스프레드는 이렇게 약 2.1%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2.1%라는 스프레드는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2007년 이후로 가장 고평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세를 주었을 때 제가 꾸준히 영상 속에서 고평가이고 고평가의 상태에서 이렇게 상승 랠리를 보여주기가 정말 힘드니 조심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기간 때 가자를 외치면서 성장주를 사신 분들께서는 주식을 저렴하게 사신 게 아니라 2007년 혹은 2010년 이후로 가장 비싼 가격에 돈을 주고 사신 것입니다. 그냥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 저평가가 아닙니다. 이렇게 멀리 바라보시면은 전혀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장이 최근 들어서 올랐던 이유는 옵션도 옵션이지만 파이낸셜 컨디션의 긴축이 아니라 완화 쪽으로 잡혔던 이유도 있습니다. 여기 CDX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게 하락이면 완화고 반대로 상승하면은 긴축을 의미합니다. 최근 들어서 달러도 많이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여기 CDX 하이힐드 스프레드는 다시 상승을 해줄 것이고, 이게 상승함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P 500의 기대 수익률과 10년 국채금리 사이의 스프레드인 이 초록색 차트 또한 함께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두 개의 차트는 계속 흐름을 함께 해왔고, CDX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달러의 상승과 함께 긴축성을 보이면서 올라간다면은 여기 밑에 있는 초록색 차트도 따라 올라 줄 것이고, 이것이 따라 올라와 준다는 것은 기대 수익률이 올라와 준다는 것이고, 기대 수익률이 올라와 준다는 것은 S&P 500의 PE 멀티플이 반대로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주가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다. 보여드린 바와 같이 지금의 장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는 정반대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구리값이라던가 강철, 목재, 원유,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는 물건의 가격들 상승률 또한 전부 상승을 외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상승하면은 S&P 500도 함께 상승했다는 상관관계 자료들을 함께 공유를 드렸으며, 멤버십 분들께는 찾아보고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 자료방 아카이브에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한 데이터와 함께 실제로 인플레이션은 끈질기게 버텨주고 있는 상태이고, 정말 신기하게도 이제 더 이상 인플레이션은 사라질 것이라는 말이 요즘 시장에서 거의 들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럴 때 분석을 했을 때는 인플레이션은 사라지고 다들 경기 침체만 걱정하는 분위기였는데, 주가가 정작 인플레이션 이슈로 다 빠지고 나니까 이제 다들 인플레이션 걱정을 또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선 저의 경우는 저평가 기업을 위주로 투자가 되고 있어 상승은 상승대로 좋고, 그와 동시에 현금은 충분히 비축해두고 있어 앞으로 하락세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들 힘들게 버신 돈은 조심스럽게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